시간은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9월 9일 월요일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장까지 오늘 1차 천리로 줬습니다. 임명 강행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임명을 할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국민 여론도 그렇고 차라리 그건 임명을 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저도 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만은 정말 갈 때까지 가려고 대통령이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이 정치부 기자 30년의 경력과 촉과 경험 그걸로 한번 맥을 풀어보겠습니다. 왜 임명을 강행을 했을까? 이 상황에서 저는 세 가지로 유추를 해봅니다. 제일 첫째는 이겁니다. 임명했을 때 또 낙마시켰을 때 후폭풍을 개선을 했겠죠. 그 참모들 다 모여서 아마 또 당정청 다 모여서 막 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명을 시켰을 경우에는 계속 조국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수사 강도는 또 별개의 문제라 치고. 그런데 이것은 조국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낙마를 시켰을 경우에는 이 레임덕이 바로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이 안 씁니다. 이렇게까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이야기했던 이 조국 장관을 조국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은 이것은 정권의 문제입니다. 레임덕이 빨리 올 수가 있죠. 정권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임명 후에 검찰 수사받고 이런 것은 조국의 개인 문제, 낙마 후에 돌아올 후폭풍 이것은 정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 문제보다는 정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임명을 강행했다. 그것이 첫째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죠. 뭔가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조국이 아니면 안 되는, 그리고 조국을 내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조국에게 뭔가 큰 약점을 잡혀 있는 거 아니냐, 덜미가 잡힌 거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저는 그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설마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그런 관계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물론 첫 번째 후폭풍 계산을 다 했을 거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봅니다. 뭐냐면은 앞으로도 핵심 지지 세력만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동안도 계속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 갈라치기 해왔죠. 우리 편, 네 편 딱 가르고 이 좌파들, 진보 좌파들, 또 친노부터 이어온 친문, 이 지지자들 중심으로 다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 수사, 적폐 청산 이런 미명하에 반대파들을 다 내쳤죠. 앞으로도 그거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도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을 믿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나오고 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이것도 30% 40% 나오는데 그걸 끌고 국정 운영을 하겠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안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 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작업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우리와 맞지 않는 상대편은 다 청산하겠다. 그래서 반대파 씨를 말려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그 생각이 저한테는 읽혔습니다. 자, 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이유 정도 말씀드렸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전국 상황이 뻔하죠. 지금 한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밀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또 특검 이런 것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기국회 지금 개회가 됐죠. 정기국회 예산도 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올 수도 됩니다. 국민들 보살펴야 될 법안들 전부 낮잠 자거나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처리되거나 나라 살림살이 아무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정부가 다 짜놓은 대로 그대로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총선 겨냥한 선심성 예산 팍팍 내려가고, 자, 그런 상황을 방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정권 운영하기 좋을 수도 있죠. 정부 예산안 그대로 짜는 거 그대로 다 통과시키고,
뭐 국정감사 안 하고 그러면 뭐 어떤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 상대로 감사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것까지 다 계산을 넣은지도 모릅니다. 자, 전국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 지금 조국 장관의 아내는 기소가 되어 있죠. 조국 장관은 본인이 재성에 동양대 교수에게 전화 걸어서 급박하고 정계인멸하려는 시도, 또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여기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이것을 붙들이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또 강국공차도 따내고 했다는 그런 정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른바 석궁열차, 윤석열, 조국, 동거는 불가능합니다. 부딪힐 수뿐이 없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부딪힐 수뿐이 없습니다. 일단 이 상황이 되면은 검찰에서는 조직적으로 일종의 항명을 할 겁니다. 항명인데 항명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일괄 사퇴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못하겠다. 뭐 검찰총장 임기가 정해졌지만 뭐 못하겠다 하고 항명을 일으키면서 일괄 사퇴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 지도부가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얼마 전에 검찰 인사에서 과거 이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를 했던 이 팀들이 전부 다 검찰 요직에 포진해 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 조국 임명에,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하면서 검찰에 칼을 들이대니까는 못하겠다 하고 나가버리면은 이것은 정권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이죠. 토끼 다 잡고 나서 사내게 삶아 먹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사퇴 안 하고 항명은 하되 법무부 장관 패싱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다 무시하고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수사 강도를 막 높여서 법무부 장관을 실제로 포트라인에 세우면서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일지는 지금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내부에서 또 어떤 논의가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청와대와 또 어떤 접촉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내다볼 수 있는 건 그 두 갈래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마도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을 시도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낼 거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인사권이 있어도 강제로 몰아내지 못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죠.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임기를 못 채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 채운 검찰총장이 더 많았지만은 어쨌든 2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조국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충돌시켜서 검찰총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으로 보면 하급자죠.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강정구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었는데 강정구 교수,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를 하니까 당시 검찰총장이 김종빈 검찰총장이 거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항명하면서 사퇴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본인 자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유형 무형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은 검찰총장이 내가 정말 못 견뎌서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상황을 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지금 뭐 분위기 조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 조성도 있는 것이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청와대에서 나온 말만 들어도 청와대 관계자가 뭐 검찰 수사는 내란 업무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는 수준인데, 야, 그거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막무가내에서 막 수사를 하는데 이것은 조국이 들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개 행정관이, 비서실장실 소속 일개 행정관이 검찰을 향해서 미쳐 날뛰는 늑대처럼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이런 인식은, 청와대 참모들의 이런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면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이 하는 일이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랬던가요?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 그랬던가. 서로 따로 일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법무장관이 위에 있으니까, 검찰보다 위에 있으니까는 법무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검찰개혁 이런 것이 아니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조국이 윤석열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본인도 자존심이 있고 검찰 조직에 명예가 걸려 있는데, 젊은 검사들이, 평검사들이 눈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물러나버리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수사 강도를 죽이거나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저항하겠죠.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검찰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충돌하면서 전국은 큰 혼란이 옵니다. 지금 가뜩이나 북한 미사일 쏴대고 일본 경제정책 선포하고 트럼프 한국 정부 패싱하고 민생은 어렵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검찰개혁이 뭔지, 정말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한 부분이고 이 주류교체죠. 우리 사회의 주류교체, 이것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고통을 전부 다 감수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상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심이 어떻게 흐르냐가 문제입니다. 민심이 어떻게 흐를까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댓글을 봤는데 댓글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된 그 댓글 내용이,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그 전에 국회의 시간, 검찰의 시간 이야기했죠.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다. 그 댓글에 저는 동의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